공정무역 카페와 작은 도서관으로 지역을 섬기는 더불어 숲동산 교회를 찾았습니다.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돕는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전국 규모의 선교대회를 진행합니다. 목회자들의 성윤리 방안을 제시하고 교회의 사회문화적 책임을 성찰해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굿TV가 처음부터 말로 하는 기적의 영어 중국어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공정무역 카페를 통해 착한 소비운동을 펼치고 공간을 아낌없이 개방해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 숲동산 교회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 만들기가 비전이란 더불어 숲동산 교회 이도영 목사를 만났습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화성시 봉담읍 한 상가 건물에 위치한 더불어숲 동산교회에 들어서자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가 방문자들을 반깁니다. 공정무역 카페인 맑음샘 카페는 화성시의 사회적 협동조합 1호입니다. 더불어숲 동산교회 이도영 목사는 지난 2010년 교회 개척과 함께 마을 만들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페어라이프 센터라는 NGO를 만들어 카페와 도서관, 마을 학교와 꿈의 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과 작은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을 운동을 전개 중인 시민단체와 연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을 만들기가 핵심 키워드죠. 지금 지역을 섬기고 소통하고 또 변화시키는, 마을을 변화시킬 힘은 이미 마을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어떻게 마을 공동체를 회복할 것인가. 마을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다 보니 더불어숲 동산교회는 지역에서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비신자의 추천으로 교회를 다니게 된 성도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목사의 비전에 공감한 성도들도 교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맡아서 한 지는 3년 됐고요. 한 번 와보신 분들이 이제 넓고 뭐 부담 없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도영 목사는 마을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곳이 교회라며 한국교회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김준수입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선교대회 주강사로 나선 에릭 무름바 선교사는 이슬람 지역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실태를 전하며 세계교회에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에릭 선교사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 등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욥기는 사탄으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며 우리도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자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박해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선교대회는 18일부터 25일까지 대전 새로남교회와 성실교회, 전주 양정교회 등을 순회하며 진행됩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준수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김준수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런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국제적 책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보리는 대북제재 채택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거듭되자 이보다 더욱 강력한 수의 제재를 모색 중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갑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두 재단의 설립과 모금에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혀달라며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재단 설립을 담당하는 문체부 관계자를 불러 두 재단의 성립 과정과 모금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제기된 의혹만 쫓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고발 내용을 중심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을 보유한 국내 소비자들 10명 중 9명은 여전히 기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갤럭시 노트 7 단종 후 교환율은 10%를 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된 55만 대 가운데 50만 대가량이 아직 사용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갤럭시 노트 7의 기능에 만족하는 데다 마땅한 대체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새로운 발화 사고가 발생하거나 연말 해외여행 성수기를 기점으로 교환율이 부쩍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광주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와 개인의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병역법 88조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이어서 헌재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장애 할머니에게 월급도 주지 않고 13년간 돈을 가로챈 식당업주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식당업주 조모 씨는 2003년부터 자신의 식당에서 일한 전모 씨의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전 씨가 받아야 할 돈은 4,600만 원에 달하지만 조 씨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폭행이나 감금을 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변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적 덕목이 요구되는 목회자들이 잇따라 성추문에 휩싸이면서 목회자들의 성윤리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의 윤리적 갱신을 위해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지량 기자입니다. 3일교회 전모 목사의 성도 성추행, 라이즈업 코리아 이모 목사의 청소년 성폭행은 모두 목회자가 성범죄에 연루되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입니다. 목회자 성추문이 잇따르면서 교회와 학교가 목회자 성문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지금 얼마나 한국교회에 심각한 일인지 알 수 있었고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성윤리에 대해서 자각하고 졸업을 하고 목회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야겠다는. 장신대 기독교 사상과 문화연구원이 주최한 목회자 성윤리 세미나에서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은 목회자의 성적 탈선은 목회자에게 부여된 권위와 신뢰관계를 이용해 타인을 수단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백 원장은 성범죄의 원인으로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와 성차별 문화, 낮은 자존감과 칭찬에 대한 욕구, 영적 침체 등을 꼽으며 이에 대한 예방법 및 사후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신학교는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이런 문제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성윤리 관련된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윤리 강령과 법적인 이 제도와 절차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됩니다. 목회자 성문제를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백광훈 원장은 성문제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식은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종합적 수습 매뉴얼을 갖춰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주련입니다. 구TV가 가을 개편을 맞아 신규 프로그램 처음부터 말로 하는 기적의 영어 중국어를 기획했습니다. 기존의 문법과 독해 위주의 외국어 교육이 아닌 한글만 알면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도록 한 신개념 외국어 교육 강좌입니다. 특히 누구에게나 친숙한 이소부화와 전래동안을 교재로 채택해 시청자들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줄였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은 아시아나항공 일본어 강사를 역임한 한글로 장춘하 원장과 김범석 강사가 맡았습니다. 구TV 관계자는 말로 배우는 외국어 교육 시스템이 널리 알려져 청소년들이 외국어에 투자하는 시간을 미래를 위해 쓸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며 영어 교육 체계 전반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처음부터 말로 하는 기적의 영어 중국어는 오는 24일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7시에 방영됩니다. 구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을 홍희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남로회가 성추문 논란을 빚은 지구촌 사랑 나눔 김혜성 대표를 사직 처리했습니다. 노회의 이번 결의로 김 대표는 향후 3년간 목회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노회는 김혜성 대표가 심우하던 중국 동포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서광교회 전상건 목사를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소천한 고 구봉서 장로가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에 꾸준히 기부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대책은 최근 고 구봉서 장로를 1억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필란트로피 클럽 회원으로 추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이 태풍 피해를 입은 IT 복구를 위해 재난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컴패션은 식량과 생수, 위생키트 등 구호 물품을 배급하며 현장 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컴패션 관계자는 태풍 피해로 아픔을 겪는 IT 주민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나서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기독교학회 제45차 정기학술대회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광주 소망수양관에서 열립니다. 기독교는 헬조선 시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가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연세대 김상근 교수, 외신대 김정희 교수, 감신대 박창현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